네, 420페이지 가겠습니다. 11번. 그냥 지문 보는 순간 질려버릴 거예요. 자, 지문 구조가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갑은 자신의 뜻한 신축 공사를 누구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의 보존 등기, 최초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뭐하기로?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자,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갑 명의 보존 등기 마쳤죠? 등기된 날짜가 언제? 1월 15일. 갑이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출제 맨 위에는 뭐냐면 보존 등기 후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등기 후 2개월이면 며칠이에요? 3월 15일이죠. 그죠? 이때 거기 공사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받기로 약정했죠. 이때 같이 동시 이행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을은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 갑의 또 다른 채권자가 위치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언제? 2016년 2월 며칠? 8일입니다. 며칠이요? 네, 2월 8일에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네,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고 그랬죠. 그 2월 8일에 압류됐다는 얘기예요. 뭐 됐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 10월 17일 경락대금을 다 뭐 했다? 완납해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인도를 청구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을이 뭐해서 점유를 했죠. 그죠? 계속 뭐 하면서? 점유를 계속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유치권은 언제 나타났을까? 압류 후. 거기 보시면은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뭐예요? 약정했죠. 그러면 항변 이때부터 동시행하고 무슨 권? 유치권, 채권 변제 이때 도래한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언제 나타났다? 예? 압류. 압류 후다 전이다. 후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압류 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권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키워드는 뭐다? 압류 후.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압류에 여기에 누가 있으면 경락인이 있으면 이건 압류 후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항할 수가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등기 후 2개월 뒤 돈하고 뭐하고 주택을 했잖아요. 그럼 채권 변제기는 언제라는 얘기예요? 이때란 얘기예요. 3월 15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업, 병이 누구죠? 경락인은, 그죠?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 있죠? 네? 내놔라.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이쪽에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데 거기 기억지문은 지금 없다고 했으니까 기억지문은 뭐 한 거예요? 틀렸고.
두 번째,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서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뭐 이게 안 맞으면 이것도 다 틀린 거 아닐까? 그죠? 세 번째, 을은 항변권 가지고 새로운 주인한테 거절할 수가 없죠. 항변권은 자기들의 문제지. 주장할 수가 없죠. 그 정답은 뭐다? 지읒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으면 두 개가 맞고요. 틀리면 두 개가 틀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쉽게 낼 걸 갖다가 그냥 앞에다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이 출제자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문장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게 되면 수험생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니까 압류, 후, 유치권, 항변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새로운 경락인한테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고 모두 항변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문제가 또 12번이야. 몇 번이요? 11번처럼 내면 욕 바가지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12번처럼 낸 거예요. 갑은 X 건물가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뭐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 다음 중 갑이 병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기업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았죠. 압류 후 점유 이전 받았으니까 유치권은 가능하겠죠. 근데 압류니까 대항할 수 없겠죠. 위 X 건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피담보 채권 변제기간 뭐였어요? 도래했죠. 어쨌든 유치권 들어가도 전부 다 압류 후 유치권이죠. 근데 디귿 X 건물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뭐라고 씁니까? 유치권 취득했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죠. 저당권이 유치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관계없어. 유치권은 포인트가 뭐다? 압류야, 압류. 유치권은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앞에 있고 관계없어. 뭐다? 압류 전인지 압류 후인지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뒷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리를 보세요. X 건물 위 압류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 취득했죠. 근데 가압류가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죠. 기준은 가압류가 아니야. 뭐가? 그냥 압류야.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기억 리을은 압류 후, 압류 후죠. 디귿 리을은 압류 전, 압류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류, 기준, 전, 유치권은 경락인에 뭐 할 수 있고 유치권으로 거절할 수 있고 압류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몇 번 문제보다 훨씬 나은 거야. 훨씬 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런 건 최상급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최상급. 근데 읽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맨날 뭐라 합니까? 예? 전 있고 맨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회 없다며. 똑같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번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지 중개사 문제지. 13번처럼 나와야지.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 유치권 포기. 소멸하겠죠. 점유상실 소멸하겠죠. 전부 멸실 소멸하겠죠. 채권이 날아가면 소멸하겠죠.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했으면 유치권 소멸합니까? 새로운 소유자한테 유치권 계속 행사할 수 있죠. 단 채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갑니다. 저당권의 뭐다? 물상 대비. 1.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그죠? 물상 대의성이 없다. 물상 대의성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1번 질문 맞다 틀리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성이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압류하면 좋은데 제3자가 압류하면 땡큐라고 그랬지.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내가 압류한 제3자가 먼저 압류 걸어놓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 땡큐. 두 번째,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했었어요.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은 을이 뭐가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그랬죠. 을은 무슨 권이 있고. 그래서 이 전세권에다가 뭐 설정한다? 병이. 채권이 있어서 여기다 뭐 설정한다? 저당권. 그러면 한 6천 정도. 그럼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다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세권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기간이 뭐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이죠. 그러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 을은 병은 이 자체는 실행할 수 없지만은 이 병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하게 되면 압류 뭔다? 그러면 스스로 뭐 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도 좋다고 그랬죠. 압류가 걸려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상 대위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 자체는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치물에다가 압류를 걸어서 물상대위로 돈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없으면 압류가 없으면 갑은 전세금을 얘한테 주면 안 되고 얘한테 줘야 되겠지. 압류 걸려 있으면 주면 안 되겠죠. 이게 또 물상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된다.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한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물건을 압류한 게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지급 전 압류가 돼야 됩니다. 인도 지급 후 압류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지급 인도 전 압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지문.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 담보 제공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죠. 뭐는 안 된다고 그랬죠? 매각대금은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4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5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을 보면서 협의 취득했죠. 강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합의해서 취득한 것은 법률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보상금은 매매대금과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징수할 때, 뭐 할 때? 강제로 징수했을 때는 보상금에 물상대위가 들어가는데 거기 뭐 했을 때는?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187세 상수할 때 공용징수는 협의 취득이 아니지.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근데 강제로 서로 협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럼 협의 취득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뭐랑 같은 거예요? 매매 대금과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물상대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트도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 대금과 같고요. 4번은 보상금이죠. 보험금이죠. 자, 14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지상권,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지역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지요. 전세권,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아셨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지역권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이 주고요. 저당권은 종이죠. 채권이 뭐고요? 주고, 저당권은 뭐예요? 종. 주를 두고 종된 것을 분리 양도할 수는 없죠.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자기 토지가 주, 지역권이 종이죠. 지역권을 독립해서 양도할 수 없죠. 세 번째, 저당권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종물에도 미치겠죠. 저당물 제3취득자가 유익비 지출하게 되면 저당물 경락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겠죠. 16번 갑니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4번 안 되겠네. 목적물 하자는 손해배상 있죠. 저당권자, 채권자는 저당 목적물 점유한 적이 없죠. 점유한 적이 없는데 목적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17번 갑니다. 17번. 옳은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네. 1. 종된 저당권은 주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목적 경매에서 경매는 될 수 없습니까? 있죠. 제3취득자 아주 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후 들어간 누구? 제3취득자. 경매가 되면 소재가 되죠. 자, 말소 기준 저당권 전 들어간 지상권 전세권자들은 문제가 없죠. 근데 후에 들어간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면 날아가죠. 소재가 되잖아. 그러면 가장 아주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여유가 있으면. 네? 그냥 아니 갚는 게 아니고 경락을 받아버리는 거야. 뭐 받는다고요? 경매 받는 거야. 그래서 뭐 취득해버려 그냥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여유 있으면 대위 변제. 무슨 변제? 1번 저, 2번 저 중간에 제3취득자 있죠. 2번이 경매에도 삭제가 됩니다. 빡 압사. 그러니까 앞에 1번 저당권 금액을 대위 변제하게 되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으면 뭐 해버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대위 변제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죠. 아예 여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락 당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뭐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 있죠. 비용, 상환 받을 수 있어. 어디서?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 제3취득자 아시겠습니까? 2번 질문 있다가 맞고요. 세 번째,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게 뭐야? 갑, 토지, 을 지상권 받아서 건물을 축조했을 때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치죠. 이게 제목이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예요. 종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겁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설정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되죠. 압류 이후인 경우에만 미치지. 압류 이전은 미치지 않죠. 다섯 번째,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전 개량을 위한 지출한 비용을 어디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여기 방금 전에 있다고 그랬죠. 17번 옳은 거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18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설정 이전 종물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효력이 미치겠죠. 는 저당 설정 이후 부합물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도 미치겠죠. 세 번째, 저당 부동산 압류 이전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차임채권 이게 과실이죠. 자, 여러분들 과실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네, 원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실이에요. 원물, 과실. 자, 어미 강아 개로부터 강아지가 나오는 것도 뭐고? 소에서 송아지 나오지. 이것도 뭐예요? 과실. 네. 자, 여러분들 사과 나무에서 무슨 나무에서? 사과 나무에서 뭐 나오는 거? 이것도 과실이야. 집을 빌려주고 받는 집세도 뭐예요? 이 집세가 뭐예요? 차임 아니야, 차임. 아시겠어요? 차임은 언제 미쳐요? 압류 이후부터 미치지. 압류 이전은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니까 디귿은 압류 이전 것은 미치지 않죠.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뭐 하는 것? 미치는 것. 저당 목적물 건물에 중축돼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부합물입니까? 부속물입니까? 효용이 없으니까 뭐예요? 부합물. 효력이 미치겠죠. 두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죠. 갑토지에 토지 임차권 받아서 건물을 축조했죠.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건물 미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죠. 니은 지문이 뭐다? 종된 권리. 디귿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됐죠. 대지상권에 당연히 미칠까 안 미칠까? 그러니까 디귿도 종된 권리예요. 추에다가 설정되면 종된 것에도 미치겠죠. 자, 박스 형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20번 가보겠습니다. 별표, 별표, 별표.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 설정하였다. 이후 병은 X 건물에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뭐한 후?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 설정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보시면 나대지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해서 거기다 Y 건물을 완성했죠. 네? 네. 그리고 Y대가 정명의 저당권 설정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에도 뭐가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수험생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토지에 뭐가 설정된 다음에
응? 을한테 채권 있고 뭐가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네? 병 있죠? 병은 갑으로부터 뭐 해가지고 토지 임대차에서 여기다가 건물을 뭐 했다? 병이 신축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건물에다 뭐 설정했다? 채권이 있어서 뭐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번 볼게요.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관계 있으니까? 주, 종. 1번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을이 X 저당권 뭐 하는 경우? 자, 을이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당권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괄 경매 한다고 그랬죠? 안 되죠, 왜? 나, 대, 지, 저당권 설정 후 경매 당시 뭐 해야 돼요? 동의를 소유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아요, 달라요, 건물이? 일경매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막 정신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다르니까 일경매 안 되죠. 자, 세 번째 거.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납받아서 대금을 완납하면,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뭐가 돼요? 이전되죠. 왜? 건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는 거니까. 응?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니까. 그게 종된 권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권리? 네 번째,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이거 실행하면 이 건물 저당권 사라지는 거지 토지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는 없죠. 매매 대금은 변형된 가치물이 아니죠.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번은 일괄 경매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묻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20번 이제 문제 하면서 그림 그리느라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기출문 얘기 나왔으면 연습해가지고 이 딱 머릿속에 패턴이 들어가면 그리기가 쉬워져. 그림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21번 틀린 겁니다. 1번 질문 읽어보세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죠.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일괄 경매가 인정될까요? 일괄 경매 얘기해 보세요. 나대지 저당권, 건물 신축, 경매 당시 같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이죠. 다르면 뭐가 안 돼요? 일괄 경매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괄 경매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가봅시다. 22번. 22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갑은 을소유 X토지의 저당권 취득했다. X토지에 Y 건물이 뭐다?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일괄 경매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그려드리면 좋아. 이렇게. 이거 법지하고 뭐 나올 때 일괄 경매가 나오면 이게 표야. 토지의 뭐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X는 뭐가 없다? 겁지 없다. 그럼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의 가능성이 들어가지. 처음부터 같으면 뭐가 있으므로? 뭐가 안 된다? 처음부터 다르면 뭐도 없고 뭐도. 자, 이때는 조심할 게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무슨 소유? 같다면 뭐?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하기 싫으면 토지만 캔 하더라도 어디는 입장 못한다? 토지만 입장하는 거지 건물은 입장 못하죠. 연습해야 돼요. 자, 1번 지문 읽어보세요.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 이미 X토지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했죠. 그러면 이미 건물이 존재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떡합니까? 일괄 경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기억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 뭐 하기 전부터 토지는 누구 거고 거기 갑거 을 토지 토지입니까? 그죠? 갑은 을소의 X에 저당 취득했죠. 을 건가? 아, 그럼 이거네 그러면. 이거네 그러면. 그죠? 그죠? 처음부터 건물이 있었잖아. 법지가 있는 얘기지 뭐는 하면 안 된다. 니은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이건 좋죠. 을이 X토지의 Y 건물을 축조했죠. 그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아니, 같잖아요. 나대지 저당권 취득 후 건물이 축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디귿 보세요.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병이 X토지의 지상권 취득해서 건물을 축조했죠. 그 다음에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지. 그러니까 디귿은 니은 디귿은 전부 다 경매 당시 뭐 한 거므로? 동일한 거니까 일괄 경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연습한 다음에 이거랑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소유자가 계속 건물을 축조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고 디귿은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토지 소유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2번은 니은 디귿. 그래서 일괄 경매를 가서 잘 기억하셔야 돼. 일괄 경매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으면 건물이 있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괄 경매는 X면 법지가 없기 때문에 일괄 경매 가능성이 들어가고 같으면 법지가 있으니까 일괄 경매하면 안 되고 다르면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안 된다. 그럼 일괄 경매 가능성 들어갔을 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 당시 같을 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 캔. 단 하기 싫으면 토지 캔. 자꾸 연습하셔서 묻히셔야 돼. 그럼 법지도 마치고 일괄 경매도 마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430페이지까지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